두 번째 전문가는 골든레이디 신비의 전문가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포착함과 동시에 원칙 매매를 통한 안전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골든레이디 신비의 전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스타 골든레이디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코스닥 양대지수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요, 미장들이 좀 강한 매수 탄력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오늘 조금은 더 강한 탄력들이 붙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긴 했으나,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매수 탄력들이 조금은 부진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시장은 휴장, 그리고 해외 시장은 휴장이 아니었죠. 해외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국제 유가의 강한 매수 탄력으로 인해서 미국의 3대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9월 달로 다가오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이벤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지수만 따지고 봤을 땐 이전에 한 달 전의 흐름들과 굉장히 좀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그 다우, 나스닥, S&P 지수들이 강한 매수 탄력들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한 2주 정도가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좀 거품들이 좀 끼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좀 강하게 한 일주일 이상 조정권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도 시장을 오히려 더 강하게 좀 위로 뻗어주는 모습들이 조금은 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은 다른 투자자분들마다 생각하는 관점들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금리 인상, FOMC 발표라는 그런 이벤트 때문에 지금 시장을 조금은 좀 억지스럽게 끌어올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달부터는 시장이 강한 매수세보다는 조금 조정장으로 기간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시장이 좋을 때 전 업종들이 다 강하게 탄력을 받아줘야 되는데 몇 가지 개별 업종들만 탄력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할 때도 모두 다 같이 전 업종들이 올라가줘야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수가 올라가줄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업종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업종들은 결국에는 시장이 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도 매수 탄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의 그런 지수들이 좀 강한 매수 탄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지수도 조정이라는 것을 한번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도요, 이제 시가부터 강한 매수 탄력이 조금은 나오긴 했으나 오늘 이제 옵션가에서도 양 교차 가격의 합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들이 빠지다가 말고 올라가다가 말고, 최근에 시장이 원회이자 그 추세장을 기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5분봉만 보더라도 이제 추세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또 음봉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강한 탄력들이 매수장은 매수장이다, 매도장이면 매도장이다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을 하기에도 그리고 진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로 잠깐만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많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유가 재고 발표가 있는데 그 다음날 만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는 9월물을 거래하기보다는 시장을 보기보다는 4월물, 10월물로 차트를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차트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면요, 지금 뭐 8월 3일부터 저점 찍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유가는 45달러에서 변곡점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고, 그리고 42달러, 43달러가 돌파되면 45달러를 목표로 보면 됩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제 시황 방송을 들으시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이제 적어놓고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가격을 보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는 재료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 노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달에 뭐가 열리죠? 알제리에서 열리는 에너지 포럼에서 산유국들과의 그 가격 안정을 위한 그 회담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왔죠. 그거는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고 유가가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거의 한 달 반가량의 유가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탄 상태에서 반등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공급 과잉이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도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건 한 달 반 정도가 계속 그 이슈들로 시장을 빼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지난주에 재고 발표가 나왔을 때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이슈들도 나왔고, 그리고 그런 회담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재고 발표 당일날은 오히려 시장을 빼줬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저점의 매수 기회라는 건데, 그 다음날 이렇게 계속 유가의 상승을 해줬습니다. 달러 약세와 동일하게. 그리고 국제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시장을 빼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어디로 방향이 튈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가격을 하나를 적어 드릴 건데, 45달러를 기준으로 시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매수를 잡고 매도를 잡기보다는요, 지금 가격 안정이 돼주는 구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45달러까지 반등을 해준 것만으로도 가격도 조금 안정권을 찾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9월 달에 이벤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료가 또 한 번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한번 빼주겠죠. 시장 분석 굉장히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5달러가 깨면은 그때는 단타 매도를 한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매도를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슈가 하나가 또 터져요. 뭐 예를 들어서 또 공급 과잉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터지면, 이건 솔직히 뭐 이슈라기보다는 재고 자체가 많이 쌓여있고 적게 쌓여있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있는 물량들이 갑자기 뭐 쌓여있는 물량들이 줄어든다거나 늘어나거나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가격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은 시장을 좀 드러났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그 국제유가를 거래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는요,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지 혹은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는지 한 달치를 좀 평균치를 내시면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공급 과잉이었어요. 한 주, 일주일가량은 공급 감소입니다. 그 다음 주는 공급 과잉인데요. 그럼 결국에는 기름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걸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단순하게 시장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45달러가 깨지면은 그때는 매도를 잠시 공략을 하시되, 이번 주 안으로 42달러가 깨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4월물을 10월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잠깐 제가 그 10월물로도 잠깐 알려드리면은, 지금 현재가 10월물은 46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달러가 10월물 같은 경우는 깨지면은 매도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9월물 같은 경우는 45달러가 깨지면 매도 공략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원유 비축량 감소 분석을 하면 유가의 상승에도 계속해서 감소를 해줬기 때문에 상승의 힘을 실어주기는 하나 원유 시장 정부 그 업체인 그 인도 지점에서 그 쿠싱 원유 비축량 일주일에 35만 배럴 이상 또 감소를 했다라는 이슈들 때문에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또 내일에 우리가 재고 발표에 그 이벤트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유가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 하루만 보고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재고 발표가 끝난 다음 날 목요일 날 오히려 조금의 베팅 비중을 늘리시는 게 오히려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오히려 그 재고 발표를 하는 당일날 같은 경우는요, 방향을 오히려 못 잡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방향을 처음엔 11시 30분에 재고 발표가 이제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한 1% 정도, 0.7% 정도 반등을 했다가 쭉 미끄러진 게 한 2%가 밀렸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올라가다 확 미끄러지는 이런 기술적 놀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호응이나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직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목요일로 넘어가서 목요일날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요. 전일장에서 이제 미국이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도 이제 러시아와 그리고 사우디 간의 그런 산유국들과의 공급 과잉 불안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산유랑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해외 시장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오히려 이제 상승을 출발했지만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매도세 때문에도 하락 전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라고 하면 유니저스, 다나, 차바이오텍, 에이티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니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쪽으로 이제 계속 집중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이라고 하면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일시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는 업종들이고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는 그 VR 관련주로 많이 그 AR 관련주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실 거고 포켓몬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그 다날 같은 경우는요. 그 포켓몬 고라는 그런 이슈들보다는 앞으로 더 큰 호재가 반영이 될 거고 오버워치 결제 대행을 이제 100% 전담을 맡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실적 호재 강세로 인해서 흐름들이 조금은 좋진 않을 수는 있으나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면 이제 차바이오텍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나리자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들입니다. 내년 첫 400조 슈퍼 예산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급증을 할 거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모나리자 오늘도 흐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조금은 빠집니다. 빠지고 조정을 받고는 있으나 그래도 실망스러운 시장은 아니라는 점.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간다라는 그런 무게에 더 무게를 조금 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또 반등을 해주면서 또 유가 관련주들도 오히려 시장에 또 반대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유가가 빠지면은 유가 관련주들이 수혜주들이 더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은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또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환율, 이제 수혜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이제 IT라든지 아니면 수출 업종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딱히 어떤 업종들을 섹터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잠시 지금 너무 시장에 들어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거래일이죠. 사거래일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업종들을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할 때는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로 이제 요일을 딱 정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매일매일 거래하면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도요. 최근에는 흐름들이 추세장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업종들보다는 이제 일주일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요일을 정해서 차라리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변동폭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이번 주 259라는 가격대가 돌파를 하면 그때는 매수로 아예 전환이 될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물 가격대를 찝어드리죠. 그럼 그 가격대가 올라서거나 내려가면은 이제 그 방향대로 확 돌아버리죠. 돌아버린다라는 이제 그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259라는 가격이 돌파를 해주면은 그때는 매수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빠지죠. 또 빠지는 것도 감안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선물에서 253이라는 가격이 깨지면은 그때는 하방 공략을 조금은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현재 골드의 흐름만 보시더라도 골드 어떻습니까? 오늘 일봉에서 양봉 몇 프로, 0.28%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오늘 한 3%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반등을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늘 현재가 지금 현재 해외 시장을 보시면은 뭐 S&P, 나스닥, 다우 지수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 오늘 빠진다라는 무게 조금 한표로 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스닥 지수도 0.07% 조정받고 있고요. 지금 다우지수 0.09% 그리고 S&P 500 지수 0.11%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골드는 이제 0.28%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조금은 보시면서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분석을 해야지만 내가 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전략 후각으로 조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그 주 초반에는 시장의 탄력들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과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대를 다시 한번 정해드리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45달러 붕괴, 그리고 이제 10월 물에 크루드 오일 46달러 붕괴,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9월 물에 크루드 오일은 46달러 돌파 매수, 그리고 10월 물에 크루드 오일은 47달러 돌파 매수만 잠깐 그 구간별로만 잠깐 짧게 끊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은 항상 안전한 게 최고죠. 국내 선물은 참 속임수들이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드린 가격 외에서는 가급적이면 관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 업종 분석을 하시면서 꼭,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꼭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시 43분입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레이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